자, 일단 그 글로벌 시장의 흐름부터 먼저 볼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다우지수 기준에서 어때요? 2009년 바닥 찍고 나서 지금의 조정이 사실상 이게 조정인가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대공황 상태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동안 좀 여기저기서 했었죠. 하다못해 우리 그 정 의원님들도 그러한 내용 때문에 겁을 내시고 아무리 윤정도를 신뢰를 하려고 해도 변동성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게 진짜 대공황 상태에 접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멘토의 역할, 멘토를 잘 설정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시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멘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공부를 안 하고 본인이 모르고 본인이 흔들려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자산에 손실이 온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당분간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이슈가 일정 범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란 말입니다. 근데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의 변동성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긍정적인 방향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공포감을 갖게 되고 어제 장중에 그나마도 우리 연구원이 속보 얼른 올려줘서 저도 얼른 보고 문자 얼른 보내드려서 자 건강이상설 속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동매매나 투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 그랬다면은 저도 당황하고 여러분들도 당황하고 이걸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근데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 북한 얘기 말씀드릴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북한에서 1차 핵실험 했을 때 1차 핵실험 그 자료 만들었나? 나중에 만들어주세요. 내일 뭐 하면 되니까. 1차 핵실험 당시에 제가 지금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요. 제가 기억할 때는 대략 2006년도 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건 1차 핵실험이라는 뉴스가 터져 나왔을 때 개장 초였거든요. 야, 이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다 보니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지만은 9.11 테러를 9.11 테러를 친구하고 오래간만에 친구하고 맥주 생맥주를 한 잔 마시는데 뭐가 자꾸 나와요. 그 영화인 줄 알았어. 아니 생맥주집에 무슨 뭐 그 저 건물에 비행기가 부딪히고 있으면 그게 영화라고 생각하지. 그걸 뭐 소리를 키워놓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속보를 보는데 테러인 거예요. 9.11 테러인데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가 다음 아시죠? 포털 사이트 다음. 그때는 네이버보다 다음이 더 컸을 때인데 다음 쪽에 소속돼 있는 그 사이버 애널리스트가 7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메인 필진이었는데 뭐 그냥 500 한 잔 먹다가 그냥 튀어 들어가갖고 글을 썼죠. 무지하게 근 길을 경험도 없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보기도 하고 자료를 끄집어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9.11 테러를 겪은 경험이 있는데 그 이후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다? 아니 이거를 뭐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를 전혀 시장은 폭락이 나오고 결론적으로는 그 이후에 시장의 흐름은 랠리였어요. 랠리. 결론적으로 지금 그 어제 방송에서 보여드리고 조금 이따 방송에서 그 교육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김일성 주석 사망했을 때 제가 일본에 있었거든요. 일본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쇠뇌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일본에 30년 전에 가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 방공교육을 안 받으면 못 나갔어요. 그죠? 방공교육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해외를 못 나가. 뭐 지금 요즘 분들은 뭐 상상을 못 하시는 내용이 될 텐데 장충곤인가 어디 쪽에 있었는데 그래갖고 막 사람 우르르 때려 넣어놓고 거기서 방공교육이랍시고 이제 해놓고 그걸 받아야만 필증 주고 외국 나갔다 올 수 있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군대를 안 갔다 온 상태에서 이제 일단 먼저 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또 갔는데 신원보증이 무지하게 세우죠. 근데 그때 군대 가기 전에 갔을 때에 그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대학생들, 형들, 언어 연수.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 나오시고 87년도에 6.29 선언하면서 이제 해외여행도 자유화가 돼서 도피 유학 1호 뭐 이런 식으로 나간 거죠. 근데 어찌됐건 난리가 아니었어요. 조총련하고 뭐 얘기하면은 큰일 난다, 끌려간다부터 해서. 근데 그때 저희 쪽에 이제 먼 친척,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여동생, 고모 할머니께서 일본에 자리를 잡고 계셨는데 사업을 좀 크게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 둘째 삼촌은, 큰 삼촌은 민단이셨고 둘째 삼촌은 조총련이었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 그 자금을 북한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셨어요, 회사를. 예. 그래 어찌됐건 제 입장에서는 이제 조총련계 분들하고도 같이 이제 어울렸죠. 뭐 사상적인 거 말고. 결론적으로 이제 저는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학교 가서는 얘기도 안 하는데 학교 기숙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유학 갔던 누나들이 그 조총련 그 치마 입은 그 한복을 입고 여학생들은 학교를 다녔었거든, 그 당시에. 그 신주쿠라는 곳에 가서 신기하니까 서로 이제 한국말로 얘기 나눴는데 그거를 이제 남학생이 본 거예요. 그 형들이 니네 때문에 우리까지 안기부 끌려가게 생겼다고 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일본을 갔더니 간 상태에서 김일성 주석 사망. 근데 그때 당시 조총련계에 조금 이제 그 장학사로 계셨던 분이 계시는데 와 엉엉 울더라고요. 엉엉 울어요. 얘기하다가도 테레비 보는데 김일성 주석 사망 그 내용만 나오면 또 막 울어요. 저는 무섭죠. 무서운 정도의 기준이 되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을 경험치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흐름에 그러면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됐느냐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제 벌써 이미 다 장중에 또 방송 중에 장중에 방송 중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어제 갖고 나간 거 아니에요. 김일성 사망 보도일 뭐 시장에 뭐 엄청나게 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응? 전체적인 추이가 일반적인 추이의 흐름이었지 이게 뭐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김정일 위원장 사망 보도일 이럴 때도 뭐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그 이후의 흐름이 뭐 어마어마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약세를 띄고 당연히 일본도 동반적인 약세를 띄고 또 그러면서 당연히 미국 쪽의 흐름도 선물 쪽이 약세로 반전이 되고 그렇지만 그 흐름폭이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그 원화가 훼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원화 가치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으니까. 근데 원화 가치 부분 훼손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9원인가요? 어제? 9원 올랐나요? 그것도 9원 오른 것도 달러가 강세를 띠면서 9원 원화가 약세를 띈 거지. 달러가 약세를 띠는데 우리나라가 더 약세를 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좀 듣기 어렵다.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러면 윤정도가 장중에 말씀드리는 내용만 들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투매하지 마시고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끝. 응?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그 불확실성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론은 IT 쪽 우리는 뭐 주력이니까 55% 비중을 잡아야 된다부터 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 뭐 삼성전기 10만 7천 원에서 비중 채우셔야 된다라든가 그런 흐름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계좌를 지키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한 분이 빅텍을 어제 사셔가지고 그럼 오늘 빅텍이 무지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개장초에 잘 정리를 하셨어요. 왜? 빅텍에서 그 수익을 내신다? 결국은 그런 종목에서 흔들리신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에서.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대형주 기준에서 무조건 뭐 대형주 뭐 이게 아니라 대형주가 수익이 무지하게 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그 대형주 기준에서 수익을 내시고 여러분들 자산을 지켜야지. 자산만 지키면 그저께 보셨잖아요. 파미셀, EDGC, 넵지노믹스, 수젠텍 이런 종목 상한가 가는 거 그냥 잡아요. EDGC 4거래일 상한가 가고 5거래일 폭등 나올 때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비중을 10% 20% 실었다면은 우리는 몇 달 만에 다 계좌 다 박살나서 길바닥에 나앉고 엉엉엉엉 울었을 겁니다. 왜?
결국은 그런 종목의 변동성을 못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명확히 해드리죠. 그런 종목의 저점 잡는 법과 그런 종목의 고점을 잡아서 차익 실현하는 방법, 그리고 그에 반해서 주력주들에 대한 비중 조절하는 방법. 어찌 보면은 우리가 금요일 날 한진칼 그냥 고점에 차익 실현 잘하고 그냥 축제 분위기에서 또 윤정근 풀 죽어서 뭐 딸 자식 시집 보내는 것 같은데 경험은 없지만, 딸을 시집 보내본 경험은 없지만, 야 이게 이런 기분인가 봅니다. 한진칼 2018년부터 또 작년 12월부터 또 올해부터 또 3월 2월 엄청난 수익을 내고, 근데 결국은 또 월요일 날 우리가 들어갔는데 초반에 너무 높은 가격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다행히 방 안에서 이제 그 평균 단가들은 많이 낮은 가격에도 많이 잡으셔서 다행스러웠고, 또 비중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 종가 베팅 81,000원, 또 어제 기준에서 개장 초에 78,000원. 그 물량이 적지 않아요. 15%란 말이에요, 우리 기준에. 어제 91,200원까지 돌려놨죠. 근데 그 흐름이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어제는 단문 문자 안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단문 문자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다 말씀드리죠. 변동성이 어제는 HTS가 거의 멈춰버릴, 제 컴퓨터 기준에서 멈춰버릴 수준의 변동성, 그 흐름 속에서 움직임이 제한적인 그 흐름 속에서 결론은 차익 실현 범위는 저점 물량에 대해서 뭐 78,000원, 81,000원의 편입한 물량에 대해서 개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고점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또 일부 하신 분들이 계시고, 다만 단문 문자 안 나왔으니 이 정도는 그냥 비중을 갖고 있는 걸로 하겠다. 그럼 오늘 기준에서는 오늘 또 다시 윗방향이 나올 거다. 어제 같은 장에 오후에 다시 흔들렸지만 결과적으로 깨져 내려간 거는 그 전날에 그 개장 초에 저점을 깨지 않더라. 지난주에 지켜졌던 8만 원대 초반이 하방 경직성이 띄어지는 자리이더라. 뭐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결론은 오늘 기준에 장중에 또 급등이 나오고 어제의 고점보다는 밋밋하지만 비중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을 경우, 그러면 단문 문자를 보내드렸죠. 명확하게. 자, 비중 고점 대비 2.5%, 3% 밀리면 10%의 차익 실현을 합니다. 왜? 78,000원, 81,000원 물량을 85,000원 이상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다면 비중을 줄여놓고 밀려 내려오더라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면 윗방향성의 수익을 그대로 또 안고 가면 되고. 그래서 이러한 뭐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 뭐 해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또 사망설 혹은 건강 이상설, 이런 부분의 변동성에 있어서의 종목 비중의 또 단기 공략의 기준의 대처 방안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대처하시면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기존부터 아난티라는 종목도 접근을 했었고, 또 안타깝지만 현대 엘리베이터를 들어가서 손절 범위도 겪었고, 그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 로템의 저가 편입을 모색해 드렸지만 결국 손절 범위를 넘겼어요. 그럼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손절 범위 넘겼을 때 다시 돌려서 다시 수익을 잡아낸단 말이에요. 예? 기계적으로 첫 번째 기준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요,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가서의 수익이 아닌 겁니다. 예? 우리 지금 월 300만 원짜리 방에 이렇게 들어와 계신 108분의 분들께서 하트가 진짜 100개야. 8분이 지금 안 눌렀어. 내가 이 8분 명단 공개할 거야, 나중에. 예? 그럼 보시면은 우리 마님 같으신 경우가 이렇게 보시면 말씀드렸잖아요. 현대 로템의 편입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절 가격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혹은 분할 매수 2번 나눠서 들어갑니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대 로템 우리가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요? 시가총액 1조 5천억이니까 최대 들어가면 5%나 들어갈까요? 응? 그 교육을, 윤정도가 뭘 어떻게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우리 종목 3개야. 그잖아요. IT 55%, 한진칼, 오늘 이제 차익 실현 10% 했으니까 35%, 그리고 네이버 30%, 100%가 넘네? 말씀드렸잖아요. 최대 편입할 수 있는 비중인 거고, 당연히 현금 한 10%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 주식인데, 세 종목입니다. 세 종목. 그 세 종목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공략, 또 혹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준점, 이렇게 잡는 거지. 뭐 현대로템을 우리가 주력으로 끌고 갈 거예요. 요 세 종목, 이게 2월 3일 계좌예요.
2월 3일 날 한진칼 편입하고 삼성전기 편입하고 네이버 편입한 그 가격 그대로. 삼성전기는 아직도 11% 마이너스예요. 왜 2월 3일 날 편입했습니까? 2000포인트 위쪽에서 한참 위에서. 근데 네이버는 수익이죠. 한진칼은 120% 수익이야. 2월 3일 날 계좌라니까. 한 번도 매매를 안 했어요. 매매를 했지. 대한항공하고 파라다이스 안타깝지만 손절해서 폭락장에 한진칼로 압축을 했습니다. 계좌 갖고 계신 분들, 우리 그 고객분들은 어때요? 한진칼을 수십 차례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그러니 이탈자가 있냐고. 이탈자 없었어요. 거의가 아니라 만기돼서 연장 안 하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실까? 이탈자가 들어와서 하루 이틀 만에 이탈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나랑 안 맞네. 그리고 다시 또 들어오셔. 환불 신청했는데 다시 그냥 그 금액으로 다시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한 달에 300만 원이 우습습니까? 예? 근데 마님님 같으신 경우도 현대로템 6% 수익. 이게 제가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750원에 편입 이렇게 들어갔어요. 17,750원에 지금 가격이 17,750원이네요. 손절은 어떻게 할까? 3% 잡는데 만약에 두 번 분할 매수하면 오히려 낫죠. 근데 그냥 그대로 들어가죠. 손절 가격 뭐 잘 지키시고 가격을 어느 가격이든 의미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초가 17,350원 이탈하면 손절할까? 아니에요. 그냥 그럼 17,200원으로 잡죠. 이 부분은 들어가시는 가격이 다르고 문자 받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평상시에 교육대로 하십시오. 들어가시는 가격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분할 매수 해봐야 뭐 2번? 이런 종목을 뭐 분할 매수는 뭐 몇 번을 해. 한 번이나 두 번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손절 범위가 이탈되고 순간적으로 16,650원까지 내려왔다. 그럼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그래 놓고 다시 돌리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래 꼬리가 달려서의 흐름이라든가, 그잖아요.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돌려지는 흐름이다. 거래량은 수반돼 있고 이런 기준점이 잡히면 재편입이란 말이에요. 좀 이따 뭐 시간 되면 현대로템 한번 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고점 대비 또 2%, 3% 밀리면, 그러니까 19,400원까지 올라갔는데 19,000원 이탈되고 뭐 18,900원 이탈된다. 그럼 전량 차익 실현이지 뭐.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 다음 전량 차익 실현이죠 뭐. 주력으로 갖고 갈 거예요. 현대 로템을 지금 이 불확실성 속에서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이 터져 있기 때문에 들여다본 거예요. 내일 단위가 매매 들어갑니다. 시간에서 늘려졌고 한 2%. 한진칼 오늘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 또 삼성전기 오늘 어때요? 10만 7천 원 이하에서는 비중 더 확대합니다. 셀트리온 마이너스 0.5%. 기존에 수익 내고 차익 실현하고 수익 내고 차익 실현하고 수익 내고 차익 실현하고.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윤정두가 제약바이오라고 그랬잖아요. 신라젠부터. 그렇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안 들어가요. 윤정두가? 들어가야지. 수익을 내드리는데 왜 안 들어가요? 그 이제 마지막 셀트리온 엊그저께 들어간 게 21만 7,500원. 근데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돌리면서 그러면서 들어가십시오. 5%만. 최대 폭은 나중에 추이 봐서 10%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우리는 오른쪽에 보이는 네이버, 삼성전기, 한진칼의 주력에서 뭐뭐 채웠어요. LG화학 채웠죠. 어떻게 했어요? 차익 실현했죠. 에코프로 BM 스윙으로 들어간 거죠. 어떻게 했어요? 처음 들어가고 눌려가지고 시장 빠지고 그래서 힘드셨잖아. 얼마에 들어갔죠? 7만 700원인가 8만 700원인가. 그냥 하루 이틀 만에 10% 20% 지난주 말에. 어떻게 했어요? 차익 실현했죠. 뭘. 포스코 손절해버렸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유지하셔도 상관은 없겠는데 앞으로는 손절이면은 원래는 2번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슈 불거지고 터져 있을 때.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손절. 근데 손절을 만약에 못 하셨어. 그러면 극대형주의 기준에서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해석했을 때 그렇다면은 유지를 해서 손실 없는 범위에서 빠져나오시죠. 뭐. 그 정도의 기준 잡아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뭘 들어갔을까? 없어요. 그냥 방송에서 공개해드리는 그대로예요. IT, 한진칼, 네이버, 거기에 셀트리온 혹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화학 혹은 삼성 SDI. 그리고 나서 나머지의 경협주들, 현대로템은 맨 처음 기준이 뭐예요? 공개적으로 오픈해드릴 때. 자, 현대로템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아난티 그냥 주구장창 아난티 잘 맛있게 먹었는데 현대로템의 흐름이 말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데 말입니다. 거래대금이 말입니다. 빵 터졌어. 얼마에? 현대로템 얼마에 터졌어요? 1,000억이 안 됐죠.
그럼 개별 매매는 들어갈 수 있더라도 1,000억이 안 될 때에는 개별 매매 이외에는 못 들어간다. 그게 결론적으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700억 정도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바로 주말에 현대 로템 어떻게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요 날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흐름은 요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 요거 지금 1,000억이 넘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700억, 800억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거래대금이. 그 다음에 들여다보는 거죠. 그 다음날 1,000억 넘기죠. 1,0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졌으니까. 그러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저수익을 못 내면 그건 바본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의 흐름에서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느냐? 안 터졌죠. 그러고 나서 김정은 건강 이상설 튀어나오면서 장대 양봉 떨어지고 돌리는 과정에 거래대금 튀어나온 거죠. 오늘 기준은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비이성적인 변동성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뭐 정부의 정책 기조는 어차피 남북 관계의 화해 무드 또 긍정적인 무드로 가는 거니까, 그럼 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상태이니까 변동성을 한번 들여다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방이 좀 잡혀 있네요. 아난티드 움직임이 하방을 잡고 있네요. 이 정도 범위에서의 접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별게 아니지만 교육적인 기준에서 잡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종가가 조금만 더 위쪽으로 갔으면 장악형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볼까? 다만 내일 단일가 매매 진입한다는 거. 그런 부분까지 다 염두를 하고 대처를 하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의 지금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기준인데, 다우지수가 2016년 이후에 저점을 깼습니까? 2016년은 왜 자꾸 윤정두가 2016년을 잡아요? 실질적인 시장의 랠리, 그 이전에는 유동성 랠리였다고 친다면, 돈을 풀어서 움직였다고 친다면, 실질적인 실적 장세는 2016년 이후죠. 왜? 금리를 올렸으니까. 근데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린 거고, 그러고 나서 금리를 안 내려도 될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색깔이 자꾸 튀어나온 거고, 그렇게 해서 금리를 내리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19가 형성이 된 거고, 근데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온, 경기가 정점을 찍고 내려온 흐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 랠리를 가져갔는데, 2018년 이후에 미국은 그래도 견고했습니다. 견조했어요. 근데 유럽, 일본, 우리나라는 좀 흔들렸고, 그 이후에 우리는 정정불안이라고 표현을 했죠. 정치와 정책의 불확실성 부분이 일부 불거졌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일단 남북관계의 개선이 오히려 북한과의 개선폭이 미국과의 관계를 조금 껄끄럽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중국과의 관계도 껄끄럽게 만들어버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순실 씨 사태 이후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깔끔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뭐 주식 이외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치고 뭐건. 근데 결과적으로 시장을 분석할 때의 기준이라면 정정불안을 논해야 되는데, 정책과 정치의 불확실성이 일정 범위 있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해소되는 과정이 일단 2019년도 하반기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 해소가 되면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약세를 띄었었던 부분들의 디커플링 상태를 조금씩 바꿔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해외 증시에서 잘 보세요. 2016년 저점을 우린 깨죠. 다우는 안 깼어요. 거기에 니케이도 안 깹니다. 독일이 사실 살짝 이탈이 됐죠. 근데 바로 돌렸고. 그러면 우리가 18년도까지는 같이 움직였어요. 18년 초까지는. 그리고 독일도 19년도 바닥 찍고 돌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16년 이후 18년도에 깨져 내려갔던 부분 19년도에 바로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되느냐. 니케이야 물론 뭐 20, 30년 전에 고점이 있긴 합니다만,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되느냐. 그걸 놓고 보는 거죠. 미국이야 계속 사상 최대치 고점이고, 우리나라가 유독 약세를 띠고 2018년도 고점을 찍고, 그러고 나서 일본이나 유럽이 2019년 초죠. 이때 쭉 뻗어 올라가던 거를 우리나라만 유독 못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정불안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정치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의 불확실성,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또 국내 자체의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2019년 하반기에
다른 쪽보다 오히려 좀 강하게 탄력이 나왔어요. 다른 쪽보다. 그래서 고점 대비 그렇게 크게 안 밀리고 많이 돌렸고, 미국은 랠리, 그리고 일본이나 유럽이 고점 바로 밑에 놓여진. 우리도 이제 조금 더 탄력 받으면 됩니다. 3,000원 못 가겠습니까? 4,000원 못 가겠습니까? 결국은 보기 좋게 이번에 무너졌죠. 무너지면서도 다른 쪽보다 조금 많이 흔들렸어요. 다만 이것을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대공황? 아니, 대공황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대공황을 주변에서 채널 돌리면 아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사이버 애널이라고 나오는 저희 동료들이 없어요. 대공황? 몰라요, 지들도. 왜? 겪어보지도 않았고 제대로. 응? 결론적으로는 매번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환율 부분에 있어서의 뭐라 그랬어요? 원화 가치의 훼손. 엔화 가치가 강세를 띠느냐, 안전자산으로의 흐름. 그것을 보기가 어렵다면은 엔화 볼 필요 없이 그러면 원화를 놓고 보는 거예요. 원화 가치의 훼손이 나오느냐. 응? 예전의 기준처럼 무슨 IMF 때처럼 그러한 원화 가치의 훼손, 혹은 리먼 브라더스 때 우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응? 그런 흐름. 이런 원화 가치의 훼손이 나오느냐. 1,3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원화 가치 부분이,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때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띄었어요. 엔화가 강세를 띄고. 근데 그 리먼 브라더스 때에 달러가 약세를 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원화는 더 약세를 띄었죠. 화폐 가치 자체가 훼손이 됐단 말이에요. 아주 우리나라 돈이 막말로 휴지 쓰레기가 된 거죠. 이번 기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원화 가치가 1,300원까지 올라오길래 윤정도가 한숨을 쉬어버렸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원화가 1,200원은 그렇다고 치는데, 이거 1,300원은 이건 아닌데, 왜? 2009년 이후에 1,300원 원화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거 방송에서 누구 한 명 갖고 나와서 원화가요 이 얘기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있어서 언론에서 얘기 나오니까 통화수합 얘기를 했죠. 근데 통화수합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왜? 야, 통화수합 할 정도로 우리가 안 좋아? 이해되세요? 야, 우리가 통화수합 할 정도로 안 좋아? 이해되시냐고. 아니, 미국이나 일본은 2016년 저점을 깨지를 않는데, 야, 우리가 통화수합 할 정도로 안 좋은 거 상황이? 정신 바짝 차려야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인데. 근데 이 멍청한 것들이 방송이라는 데 나와서 통화수합이 말입니다. 통화수합 알아? 통화수합이라는 단어 자체를 일반인이 듣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그때 일본하고 우리가 서울시가, 국가가 아니라 서울시가 통화수합 한번 해볼까? 요때 네이버 뒤지면 그때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 리먼 브라더스 뿐이 없어요. 응? 지금의 기준에서는 통화수합 했죠. 통화수합 해갖고 이렇게 안정된 거 아니냐. 무슨 얘기를 해요. 그냥 미국이 선제적인 조건에서 저때 당시에 1,300원까지 올라갈 때 우리나라의 원화의 문제도 일부 있었지만은 달러의 강세 때문에 원화 약세를 뗐으니까. 달러의 강세 때문에 엔화도 약세를 띈 부분이 있고. 달러 자체가 지금 강해요. 네? 그래서의 흐름이란 말이야. 결론적으로 저때 당시의 통화수합은 그냥 일방적으로 미국이 16개 국가인가요? 16개 국가에 통화수합 하자.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들어간 거죠. 야, 통화수합 하자.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안정이고 우리나라도 박수 치면서 남들이 와, 우리 통화수합에서 잘 됐어요 할 때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장난치나. 통화수합에서 잘 됐어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여건이 안 좋다는 건데 이 바보들 잘 됐어요라고 표현하려면은 우리나라만 통화수합한 게 아니라 16군데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이거 절대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죠. 제 말이 틀려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45번 한번 갑시다. 출석 검사도 할게요. 자, 45번. 제 말이 틀리냐고.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뭔가 맞는 것 같다 하시면 45번. 정확히 하셔야지. 어설프게 알면 여러분들 자산이 손실이 나는데. 예? 지금 너무 푹 빠져 계신가 봐. 갑자기 45번 하니까 그냥 놀라셔갖고 이게 뭐지? 그러시는데 카카오 TV에 계신 분들은 카카오톡방에 45번을 눌러주세요. 카카오톡방에 45번 쭉 눌러주시고 그래 저도 힘이 날 거 아니야. 방송 끝나고 땀 질질 흘리고 숨이 차갖고 그냥 그렇게 해서 뛰어와서 방송을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겠다 해버리면 얼마나 슬프겠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로 어디서 보시지 못하는 내용들을 좀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은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왜 좋냐면 이 이게 지금 이렇게 한번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그 2월 3일하고 2월 10일 날 MTN이라는 방송국이 있죠. 그 MTN에서 방송을 제가 1시간씩 2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말씀드렸던 내용이 시차의 범위는 있지만 사스나 메리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당시에 왜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자료들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들 공포감을 갖는 것보다는 시차의 차이는 있었지만은 이 공포감 가질 내용이 아닙니다. 중국 증시의 뭐 폭락이라든가 이게 2월 3일 아닙니까? 중국 증시 그 개장을 안 하고 휴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중국 증시가 폭락이 났어요. 얼마? 8%대 폭락이 나왔죠. 글로벌 시장이 그날 폭락 나왔나? 중국이 8% 급락 나오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덩달아서 쭉 밀렸어요. 윤석도 뭐라 그랬어요? 박수 치면서 자 저점 편입합니다. 중국의 8%의 하락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글로벌 증시에 미칠 영향은 없습니다. 아니 후진 시장이 선진 시장을 흔든다? 중국의 경기가 글로벌 시장의 지수 흐름을 움직이는 것은 이해가 돼도 중국의 지수가 글로벌 시장, 선진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낸다.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라고 하면서 그 증거 자료를 다 보여드립니다. 그죠? 2005년도에 MTN 방송에 가지고 나갔었던 그 자료들, 그 화면들을 싹 다 보여드려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2015년도에 5% 이상 급락일이 나왔던 날짜를 싹 다 보여줘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근데 상하이 지수가 8%씩 깨져갖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도 다우나 낙스나 니케이나 항생이나 코스피 하다못해 항생 같은 경우도 절반은 빨갛죠. 뭔 소리예요? 중국이 8% 밀리거나 말거나 글로벌 시장에 영향은 없단 말이야. 근데 저 당시에도 맨날 야간 방송에 나와서 중국이 우리나라 끝나고도 계속 하니까 엉엉엉엉엉 왜 울어요? 7%나 빠져서 내일 우리나라가 힘들 것 같고 바보야? 그것도 한두 번인 거지. 결국은 이 당시 기준의 메리스라든가 또 2003년도에 사스 이런 내용들 완전하게 다 해드렸잖아요. 사스 저 화면 저게 뭐냐면 중앙일보 주간지에 윤정두가 컬럼 기자한 거예요. 윤정두 전시된장 이렇게 하면서 사이버 애널리스트 어쩌고 저쩌고. 사스도 그 당시에 그냥 잠시 메리스도 잠시 실제 시장에 영향은 없다. 오히려 이러한 폭등 랠리가 나온다. 종목별로도 오히려 종목별로도. 물론 이번이 조금 셌죠 지금. 조금이 아니라 무지하게 센 거죠. 무지하게 센 거 제대로 맞았죠.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쭉 넘기지고 나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게. 중국의 증시부양책. 그리고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 뭐가 나와요? 정부와 한국은행의 조치. 우리나라도 금리 내렸죠. 미국도 내리기만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내렸어요. 정부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권 여당이 되는 순간, 야당일 때는 절대 반대를 해요. 근데 집권 여당이 되는 순간 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뿌립니다. 어느 집권당이 들어오더라도, 뭐 지금 뭐 한나라당 뭐 이름 뭐의 당명이 뭐 미래한국당인가? 아니 그쪽이 들어오든 지금의 뭐 민주당의 무슨 당이나 몰라 이제 진짜 몰라. 하여간에 이쪽 정부 진보가 오든 보수가 들어오든 어느 쪽이 들어오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여당이 되는 순간 추경을 하고 싶어하고 금리를 내리고 싶어하고 그래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되는데 자꾸 압력을 넣죠. 어찌됐건 그러한 상황에서 뭐 지금 코로나19는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2월달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럴 때는 명분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글로벌 중앙 정부 당국들이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다 낮죠. 바닥금리죠. 어느 곳에서든 서경공 가서 쉬어. 얼른 가서 쉬어. 빨리. 얼른 가서 쉬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금리 부분을 그 금리가 아니라 그 경기 부양책 부분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어려운 거 누가 몰라요. 근데 그 부분보다도 경기 부양책의 효과 부분이 월등히 크다? 그것이 오히려 금융시장을 지탱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낼 생각을 하셔야죠. 또 손실 만회가 아니라 수익을 내실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그냥 엉엉엉엉 울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냥 내 손실을 테마주에서 한번 잡아내 볼 수 있을까? 요즘에 ETF에서 WTI 인버스가 그냥 오늘 60% 올랐다는데 그거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볼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윤정부가 아무리 유가 하락이 왜 재료인데 좋은데 왜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가 오를 겁니다. 아무리 윤정 떠들어봐야 어찌됐건 지금 6월을 급락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죠? 무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천하의 윤정도도 무리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실제 계좌를 운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 보여드린 게 이게 2월 3일, 2월 10일 방송이잖아요. 추경 예산 이런 거 방송에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그냥 몸뚱이만 나와서 자료 하나도 없이 나와서 엉엉엉엉엉 이 사람들이 아주 그래놓고 가입하래. 엉엉엉엉엉 해놓고 지들 종목은 사래. 근데 주는 종목이 진짜 잡주 쓰레기들 빅텍 같은 종목 1%에서 한번 들여다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을 이걸 끝내줍니다. 몰빵하세요. 그러면 그게 나쁜 놈들이지. 예? 지금 우리가 무료 방송에 카톡방에 계신 분들만 4,000명이 넘잖아요. 거기에 플러 친구 쪽에 6,600분 계시죠. 중복자 있더라도. 거기에 저희 쪽 그 문자 DB 있는 분들이 10,000분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10,000분이 1,000만 원씩 들어가면 1,000억이요. 10,000분이 100만 원씩 들어가면 100억입니다. 빅텍 시가총액 900억 이제 올라가서 1,000억 수준 조금 가까이 되는데 그거 우리가 100만 원씩 들어가서 아이고 100만 원이 뭐야. 우리 지금 300만 원짜리 그 VVIP 방에 계신 분들 그분들만 마음 딱 먹어버리면 빅텍 회사 인수하지. 만약에 자기들이 판다 그러면 그 지분 다 인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종목을 종목이랍시고 결론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흐름을 좀 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요 화면 딱 멈춰놓은 게 뭐냐면 2015년도 6월 달에도요. 이 당시 기준이 메리스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나온 게 아니에요. 메리스는 거의 영향이 없었고 저 당시 기준에 잘 기억해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2015년도 기준에 그렉시트가 있습니다. 그렉시트가 있고요.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있습니다. 기억도 안 나시죠? 윤정도는 다 기억해 그런 거를.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있던 시점이고 그 다음에 그렉시트, 그리스의 문제가 터져 있던 시점이고 중국발 악영향은 뭐였냐면 비이성적인 중국 시장의 폭등 랠리가 2014년도, 14년도에 있었죠. 그것을 IMF가 권고를 합니다. 야 장난치냐? 야 니네 이렇게 해서 니네 중앙정부 물량 털면은 외국계 라이센스 갖고 들어오는 외국계 투자자들이 어떻게 돼요? 힘겨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이성적인 흐름 가져가지 마. 해서 중국 증시가 결국은 비이성적인 폭등 이후에 비이성적인 폭락.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를 띠게 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환율 조작국이 되죠? 아니랍니다. 미국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위안화의 시장 개방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약세를 띠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IMF 쪽에 SDR의 위안화를 같이 편입하기 위해서 그런 수술을 밟은 거야. 어찌됐건 그 당시 기준 다 하실 필요 없어. 그냥 윤정도 똑똑한 놈이네. 똑똑한 친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왜? 모르는 게 없어 윤정도는. 그런 거 다 기억한단 말이야. 왜? 방송 온 거 100장, 200장씩 갖고 나가서 그 방송을 했었으니까. 어지간해서는 잊어먹질 않죠. 잊어먹더라도 다시 끄집어내서 보면 기억이 다 나는 거지. 결국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추경을 하고 금리를 낮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절대 어려워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너무너무 좋은데, 예? 지금 OECD 발표한 거 보세요. 이렇게 좋은데 부채 비율이 5번째로 낮은데 채무 비율이 이렇게 CIA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너무 낮은데 세계 2위인데 뭐가 재정 여력이. 근데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메리스도 있고 옆에서 좀 떠들어 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지. 절대 우리가 힘들어서 이거 경기 부양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돼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통화수학, 아이고 통화수학, 아이고 잘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앉아 계시면은 여러분들 계좌 시퍼렇겠죠. 안 그래요? 다 해지하고 오세요. 맨날 하는 얘기가 아우 저쪽에 물려 있어서 이달 말에 내가 해지하는데 그때까지 계좌 다 박살나갖고 오신다고 그래요? 지금 오셔서 어제만 오셨어도 오늘 같은 날 IT에서 하이닉스에서 4%씩 삼성전기에서 네이버에서 그 수익 다 잡아낼 거 아닙니까? 뭘 미루에 미루기는 저쪽 거 그 돈 낸 거 그냥 떡 사 먹었다고 생각하셔야지. 그거 환불 받으면 뭐 할 거야? 그 금액. 환불 받으시려고 하는 거는 빈정상에서 받는 거죠. 이 녀석들한테 당했다 생각하니까. 응? 여러분들 자산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응?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그 흐름들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응? 여러분들이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수익 내는데. 지금 기준에서도 유가 부분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요. 쭉 내릴게요. 유가 부분을. IT를 뭐 우리가 어제 오늘 얘기합니까? 멋들려가지고 뭐 멋부리려고 IT를 사요? 에이 진짜 너무들 하신다. 응? IT 사서 수익 나면 여러분들이 수익 나고 네이버 사서 수익 나면 여러분들이 수익 나지 제가 수익 나요? WTI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죠. 아주 쇠뇌가 될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유가가요. 100불 넘기던 유가가요. 요즘에 막 빠져요. 100불에서 막 빠져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물어보니까요. 이거 수요가 없대요. 경기가 둔화되나 봐요. 근데 시장은 아직도 안 빠져요. 도망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장에서. 그거 똑같은 거 얘기해드려요. 여러분 2007년 초에요. 이거 서브프라임이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이거 골마 터졌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금리를 2007년 9월에 내려요. 아니 경기가 좋아져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 FOMC 회의할 때마다 25bp씩 계속 금리를 올렸는데 그러고 나서 금리 정점 5.25%에서 2006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금리를 안 만졌는데 근데 갑자기 9월 달에 금리를 내렸어요. 아니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할 만큼 금리를 문제 있나 봐요. 도망갑시다. 이러면은 이해를 한다니까. 이러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뜬금없이 그 유가 다 박살나고 저 바닥에 있는데 유가가 지금 고점에 있어요? 저 바닥에 있는데 저기다 대고 저 바닥에 누워야 뭐요? 지금 뭐 어쩌라고. 시장 다 깨져 있는 상태, 경기 안 좋다며. 경기 안 좋은 상태 유가까지 내려와 있는데 뭐 유가가 더 깨져서 경기가 더 안 좋아지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 5.1 쇼크 당시 때 5.1 쇼크라는 게 뭐예요? 유가가 강세를 띄어서 요 흐름 보시면 이게 뭐예요? 이때가 리먼 브러스 터지고 유가 급락할 때죠. 수요가 없으니까. 요 때는 뭐예요? 요 때는 금리를 내리는데 마지막 오버슈팅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경기가 살아나서 유가가 수요가 많아서 급등했나? 우리가 바보입니까? 달러의 약세, 결제통화의 약세, 거기다가 감산. 지금은요. 달러가 강세를 띄어요. 거기다 감산 안 하겠대. 지들끼리 야 베네수엘라, 야 남미 니네 다 죽어봐. 야 우린 그냥 평생 다 갖다 땅 파갖고 팔아도 남으니까 난 그냥 계속 팔 거야. 세일가스 죽이려고? 그럼 이때는 왜 계속 올렸나? 수요의 증가 아니에요. 수요의 증가. 이때 세일가스 죽이려고 이렇게 내렸나? 아니 이때 경기가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올려놓으면 세일가스 업체들은 다 녹아나겠네? 말도 안 되는 뭐 한쪽 방향만 그냥 요 짧은 구간에서 언론 플레이 나오는 거 그 코딱지만큼 5월물에 대해서 현물 결제를 누가 해요? 파생시장에서 넘기는 거지. 롤오버 가는 거지. 6월 달에도 안 좋을 거 뻔히 하니까 5월물이 당연히 어제 아침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형성되죠. 말도 안 되는. 그럼
마이너스면 윤정도 줘. 뒷마당에 다 묻어놓을 테니까. 아니면 내가 맛있게 그냥 다 둘러 맛있게 그냥 꿀꺽꿀꺽꿀꺽 하고 그냥 속이 시커매지더라도. 어제 저녁에도 저 만났다 그랬잖아요. 저쪽 친구들, 경쟁사 친구들. 진짜 만났어, 새벽에. 응? 몇몇이 그냥 크루드 오일 쪽에 ETF 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어떻게 하면 좋아, 오늘 보니까 하한까지. 어? 왜 투기 거래를 하냐고? 6월물이 박살났어요. 아니 박살나면 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 좋지, 땡큐지. 아니 경기 안 좋은데 오일 쇼크 나와가지고 경기도 안 좋은데 야 우리도 먹고 살겠다 해가지고 혹시 또 달러가 지금 인덱스가 강세인데 달러까지 약세를 떼가지고 야 결제통화 약세니까 우리 그냥 오일 올릴래, 유가 올릴래. 경기도 안 좋은데 유가 올려서 죽을 일이 있어요? 그 흐름이 뭐예요? 응? 그 흐름이 이런 거잖아요. 물가 상승률. 경기가 안 좋은데 오일 쇼크, 지정학적, 그때 당시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됐든 뭐가 됐든 경기가 안 좋은데 결론은 뭐예요? 이런 게 힘들어서 버겁다는 거고. 그 이후에 이 자료를 만들 때가 2000년대 랠리 나올 때란 말이에요. 2005년, 6년, 7년도에 전략 비축률을 풀어야 된다고 아주 쌩 난리들을 칠 때 걱정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가가 상승하더라도 세계 경기에 미친 영향이 적고요. 우리나라에도 미친 영향이 적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무슨 뭐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지금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왜? 현실에서 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거꾸로 한쪽은 WTI 인버스 사가지고 60% 오르니까 좋아가지고 유가 더 깨질 거예요. 더 깨지면 뭐 어떻게 한다는데. 투기 거래에서 60% 하루에 수익 나니까 좋아요? 왜 내리는지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그 영향이 어떤지도 모르고 시장 붕괴된대요. 왜요? 유가가 지금 폭락한대. 뭔 소리야, 밑도 끝도 없는 얘기. 예? 제발 좀 부탁인데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시고 교육 좀 받으시고 지금 기준에 공부하기 싫고 교육받기 싫으면 그럼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내용 그대로 하시고 가끔씩 가다가 야 너 언급도 안 한 종목 얘 얘기하냐? 뭘 언급을 안 해? 오늘 비트컴퓨터인가? 그 종목도 야 이거 문자 안 하는데 아니 그런 종목 문자 주면 그 변동성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럼 동영상에 설명 다 해드리고 분봉상 이렇고 일봉상에 윗꼬리가 달리면 이렇고 요래요래 조래조래 빅텍은 요렇게 하시고 비트컴퓨터는 요렇게 하시고 그걸 올려드렸으면 그거 보시고 공부하시고 하셔야지. 그거 보기는 싫고 공부하시기 싫으시면은 윤정도 전략대로 그대로 쫓아오셔야죠. 믿고. 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윤정부가 하는 말이 뭔가 근거가 있는 것 같아. 다른 애들은 방송 나와서 입만 나불나불대고 자료 하나 없는데 야, 윤정부는 자료를 그래도 한 100장, 200장 갖고 나오더라. 그거 그냥 막 보여주고 뿌리더라. 응? 신뢰가 있어야지, 서로. 신뢰가 있으셔야 돼. 연기하셔도 잘하시겠네요. 숨 차서 못해. 배가 나와서. 살이 쪄가지고. 응? 뚱땡이란 말이에요, 뚱땡이. 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를 해드리는데 네이버에서 교육이 있어요, 지금. 교육이. 네이버에서 네이버닷컴 누르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세요. 여기 네이버 여기 있네. 윤정두 이렇게 딱 검색하시면은 윤정두가 나오죠. 예? 나오잖아요. 그럼 공식 홈페이지라고 밑에 써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럼 요거를 누르셔야 돼요, 요거를. 누르시면 홈페이지로 옵니다. 아니면 윤정두닷컴을 치세요. 뭐 캐치스탁 뭐 그걸 나도 몰라. 캐치스탁인지 캐치스톡인지도 몰라. 도메인도 내가 만든 것도 아니야. 아시아경제 TV 거 그냥 돈 주고 산 거예요. 재작년에. 예? 그러니까 윤정두닷컴 딱 치시면은 아니면 주식두식경닷컴 딱 치시면 오잖아요. 오시면 그랜빌의 매매 법칙 배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공부 안 하실 거예요? 결국은 유료구나. 결국은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지금 채팅방에 동영상하고 다 올려드리니까 그거 활용하셔도 되고. 이쪽은 뭐다?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 그 기울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이격도에 대한 부분,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에 대한 부분, 그것을 좀 파악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완전하게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계좌의 수익을. 응? 왜 계좌의 수익을 안 내시는 거야? 그죠?
지금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14시간짜리 USB를 드린단 말이에요. 14시간짜리. 그리고 이번의 기준에서만, 이번 강의들을 들으시는 분들은 8시간 강의잖아요. 지금 이게 대략. 평일 4시간, 주말 4시간. 그 8시간 강의에 VOD를 드린다고 어제 약속을 드렸어요. VOD를. 그리고 문자를 5월 5일인데 5월 15일까지로. 예? 나 이거 배우는 동안에 문자라도 받아가지고 수익 좀 내서 그 문자를 5월 15일까지 드린다고.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도 동시 접속하신 분들이 한 300명이 넘어요. 카카오 TV 쪽이나 캐치스타 쪽에서 300분이 넘으시는데 그분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윤정들 감시하고 있는데 거짓말할 수 있어요? 이틀 전에 개장 전에 파미셀 올려드려서 상한가, 장중에 EDGC 그리고 수젠텍 말씀드리고 올려드리고 가격 잡아드리고, 가격 다 잡아드렸잖아요. 그냥 수젠텍 좋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수젠텍 얼마의 편입, 손절 얼마, 목표 얼마. 그렇게 해서 수젠텍 EDGC 12,500원 편입, 목표 주가 얼마, 그리고 15,000원에 끝나고 차익 실현 얼마, 손절 얼마 명확하게 드리잖아. 그렇게 해서 교육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올려드려서 그저께 같은 경우 상한가가 6종목 중에 3종목이 나와요. 개장 전부터 장중에. 네? 그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고객 수익 계좌 그거 있으세요? 22명 방에 올려놨나 우리? 임직원 방에 올려놓으셨어요? 어디 있어? 있어? 올려놨어 혹시? 어제 거라도 내가 보여드려야죠. 어제 거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남들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교육받으신 분들은, 예? 이거 봐보세요, 이거. 응? 우리 1%야. 무슨 수젠텍 EGDC를 그러면 10%씩 들어가려고? 1% 수준의 공략, 손절 3%, 목표 10%, 편입가 수젠텍 27,000원, EDGC 12,500원, 넵지노믹스 17,000원. 수젠텍 23,500원인가 23,600원 상한가. EDGC 15,000원 상한가. 넵지노믹스 그 다음날 폭등 2만원 훌쩍 넘겨. 응? BC월드 제약 어제 상한가인가요? 화일제약 어제 폭등 나왔나? 하여간에. 매일매일 교육받고 이런 종목군들 5거래일 연속, 4거래일 연속 상한가. 새벽랑 뜨자마자 들어가서 7,000원에 들어가서 2만원까지. 응? EDGC면 EDGC. BC월드 제약이면 BC월드 제약. 화일약품이면 화일약품. 전부. 요즘 같으면 행복해서 그냥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남들은 다 교육받고 수익 내고. 근데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소형주들은. 그냥 코딱지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코딱지만큼. 그러고 나서 대형주에서 변동성 때문에 손절을 하셔서 그럼 다시 들어가서 공략해서 실현 수익금 더 내시고. 휴마시스 스스로 매매하셔서, 나노엔텍 스스로 매매하셔서 저렇게 수익 내시고. 20일날 같은 경우도 어때요? 20일날 이런 신풍제약 같은 종목군들도 전부 설명드려서 교수형 아니니까 편안하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수젠텍 4월 3일날 기준에 이게 수젠텍이 4월 3일날 들어가서 4월 6일날 21% 갭상승 전량 차익 실현. 4월 3일날 잉태형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잉태형에 얼마에 들어갔더라? 24,700원인가? 그러고 나서 월요일날 31,500원 갔죠. 전량 차익 실현. 같이 묶어서 보는 EDGC, 수젠텍, 랩지노믹스, 시젠 3월 9일부터 그냥 묶어서 놓고 봤죠. 파미셀 개장 전에 올려들어서 4월 20일날. 이거 거래량 있는 거를 해줘야지. 거래량 없는 거 해주면 뭐야? 거래량 있는 걸로 올려드렸죠. 정의원님들은. 그렇게 해서 상한가. 남들은 매일매일 보세요. 네이처셀, 파미셀, EDGC, 네이처셀 저 이렇게 수익 났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랑하시는데 교육 안 받으실 거예요. 교육. 안한테 그냥 맨날 아이고 잘 먹었다. 아이고 배 터진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시가총액 20조가 넘는 LG화학에서 327,000원에 들어가서 아니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데 두 번은 못 들어가 10%씩 꽉꽉 밟아서 채워서 들어갔죠. 결국은 어때요? 36만 원 넘기고 37만 원 넘기고.
그냥 하루 이틀 3일 만에 그냥 시가 총액 5위까지 올라왔던 LG화학에서 그냥 10% 이상 전부 수익. 네이버 안 보이세요? 네이버 30% 비중 유지 21만 원 목표 신규 추가 재편율 17만 원에서 15에서 20%까지 17만 원에서 오늘 얼마? 18만 2천 원이요. 저 날짜가 언제? 4월 14일. 며칠 됐어요 지금? 오늘이 4월 20일이니 일주일 됐네. 남들은 저런 데서 배가 그냥 터져라 먹고 있는데 삼성전기 10만 원이야. 9만 9천 원, 9만 7천 원 막 이랬죠. 언제 그게 4월 13일이네. 오늘 10만 원, 10만 7천 원 이하에서 또 지금 얼마? 11만 2천 원, 11만 6천 원까지 갔죠. 이 시가총액 대형주로 며칠 만에. 이런 데서 수익을 내셔야지. 어마어마한 거에서 빅텍 주세요. 오늘 왜 문자 안 왔어요? 문자 가면 뭐 하려고? 뭐 빅텍에서 뭐 좀 건물 좀 몇 개 사보시려고? 아난티에서 건물 좀 몇 개 사보시려고? 우리가 아난티 빅텍 안 드려? 남선알미늄 안 드려? 수젠텍 안 드려? 다 드리잖아요. 수젠텍 보실래요? 자, 수젠텍. 봐봐요 지금 얼마요? 4월 3일 날 15,200원, 수젠텍 24,700원이죠. 근데 이게 얼마? 수젠텍이 31,500원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EDGC 같은 경우 얼마 올라가? 19,000원, 2만 원 가요. 그러한 수익을 아니 왜 놓쳐? 그 다음 날은 수젠텍 매도 사인 안 드리나? EDGC 매도 사인 안 드려? 개장 초에 바로 그냥 9시 22분이잖아요. 바로 매도. 왜? 대박 났으니까 그냥 매도지 뭘 왜요? 왜는 대박 났는데 갭 상승 21% 나왔는데 응? 그래 안 그래요? 남선알미늄? 응? 우리는 4월 3일 날 얼마? 5,600원에 들어가서 4월 6일 날 얼마? 6,450원에 또 개장초에 편입해서 오픈해드린 게 또 얼마? 무료로 또 다 오픈해드린 게 7,000원에도 신규 편입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7,980원 그날 찍죠. 그래서 그날 어떻게 해? 그날 전량차익 실현이지. 그날 뭘 남선알미늄을 더 가져가. 우리는 7,700원에 전량차익 실현했네. 예? 고점 대비 3% 조정받으면 50% 이상 차익 실현, 5% 조정받으면 전량차익 실현이죠. 고점이 얼마? 7,980원, 8,000원이라고 치면 그러면 두 차례 분할 매도 했으니까 얼마? 7,800원이면 다 전량 매도 됐겠네. 예?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한진칼은 얼마? 한진칼 68,600원에서 한진칼 68,600원에서 여러분께 뭐라 그래요? 4월 6일 날 68,600원 한진칼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68,600원의 비중 얼마? 45%네. 45% 기준에 68,600원. 이게 얼마? 11만 원, 12만 원 목표 줄까? 11만 원 목표 줄까 했죠?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11만 1,500원인가요?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마지막 매도가 얼마였어 우리가? 10만 4천 원. 전량 매도. 45%의 비중에 11만 원까지 올라가서 시가총액 6조 5천억까지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뭐 계속 보여드려야 돼? 삼성바이오로직스 볼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봅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020년 1월 23일 날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1월 29일 날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도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4월 10일 날 삼성바이오로직스 51만 9천 원 넘을 때는 어떻게 한다? 편입. 대표님 저는 녹십자 랩셀이 더 이뻐 보여. 안 됩니다. 대표님 저는 녹십자 랩셀 살려고. 기준점을 못 넘기면 안 됩니다. 59,500원 못 넘기면 안 삽니다. 그날 박살났죠. 녹십자 랩셀은. 우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51만 9천 원 넘기자마자 60만 3천 원. 시가총액 3위 종목에서. 이 문자 안 받으실 거예요? 이 문자 받아야 되죠. 그죠? 교육 받으세요. 교육 받으시면은 교육 받는 그 고생을 하시니까 문자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교육 4시간 받으시고 지금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3분 남아 계시는데 힘들어하니까 전화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국민은행 계좌번호 있죠? 저 계좌번호로 계좌 송금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돼요. 오늘 저녁 10시에 교육 있어요.
오늘 저녁 10시에 교육. 그리고 나서 내일 아침부터 문자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아침에 문자 받아서 여러분들 종목, 대박 종목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료로도 동영상하고 다 올려드린다니까요. 무료로도 올려드려요. 근데 무료로 올려드리는 거, 또 교육받고 문자 받는 거, 또 한 달에 뭐 300만 원씩 내고 VVIP 가입하시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 달에 300만 원 내시고 VVIP 가입하세요. 이거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 그럼 VVIP하고 교육방하고 차이는 있겠죠. 또 무료하고 일부의 차이는 있겠죠. 무료도 자료 드리고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그 교육 강의를 얼마의 이벤트를 올려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정가 110만 원에 어제 교육 들어간 거는 이제 녹화 보시면 되고요. 오늘 또 교육이 들어가니까 오늘 기준에서 110만 원인데 요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또 내일 3탄 보시고 그 일요일 날 또 추가 교육 받으시고 단기 공략주 문자 받으시고 또 단기 공략주 공략하시는 비법 일요일 날 배우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110만 원인데 88만 원에 할인해서 지금 10시부터 교육 들어가야 돼요. 88만 원에 5월 15일까지 문자 받으셔야 되니까 내일 아침부터 당장 문자 받으셔서 하루 문자 받으시면 원금 다 뽑잖아. 원금이 아니라 교육비 다 뽑고도 수익 나잖아요.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잖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88만 원에 5분만 더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100분 월등히 넘겨져 있기 때문에 더 들어오셔 봐야 단기 공략주 드리기도 힘들어.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기준에서 여전히 들여다봐야 될 업종 IT입니다. IT 업종 여전히 들여다보셔야 되고 내일 기준에서 역시 이제 한진칼도 들여다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일 기준에서 뭐 지금 현재 경협주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여전히 움직임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부분의 흐름을 거래량이 충분히 수반이 되고 1,000억 이상의 거래량입니다. 거래대금이 충분히 수반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움직임 양봉으로 잘 설정이 되는 경우 그리고 너무 비이성적으로 조 단위의 거래대금 나오면 안 되고요. 그런 경우는 충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오늘 기준이에요. 오늘 기준 모의계좌 오늘 기준 그리고 수젠텍 기존의 편입기준 4월 1일부터 해서의 오늘까지의 기준 또 현대로템의 흐름 이런 부분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바디텍메드 종목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다 단기 공략주의 기준에서 설정해드리는 그런 흐름들. 노터스 장중에 상한가 거의 찍었죠. 거의.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스스로 좀 매매를 하시고 HFR 같은 경우에 밥통님 같으신 경우도 얼마나 또 아난티, 현대로템, 한진칼 얼마나 수익들 잘 내세요 스스로. 근데 왜 이런 걸 못 하신다는 거예요? 왜? 두꺼비님부터 해서 드래곤님부터 해서 드래곤님 같으신 경우도 삼성전기 11만 2,200원 거기에 오늘 또 편입 또 하이닉스 이게 다 지금 마이너스로 형성돼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종가에 어떻게 했어요? 장중에 올려주신 거고 종가에 다 돌려놓고 또 차익 실현 다 하신 거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계좌들을 좀 오늘 단타 살짝 실패했지만 주력 종목 한진칼 서브 계좌로 저점 매수한 거 수익 실현했습니다. 본 계좌 물렸지만 신뢰가 가는 리딩 너무 좋아요. 내동매매 손절했을 것 같아요. 부터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흐름들 상생님 같으신 경우도 그죠? 차분하게 네이버 같은 경우 얼마나 행복해요. 대박님 시가총액 4위짜리 이런 종목에서 이런 수익이 이게 우습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수익을 내셔야 되죠. 교육 받으세요. 교육 받으시고 내일 기준에서는 내일 기준점대로 또 종목군을 잡아드릴 텐데 IT주들 보시고 오늘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픈을 해드렸었는데 거래량이 오래간만에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오래간만에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 터진 기준에서 더 들여다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진 기준에서 SFA 반도체 오늘 5,500원 시초가 넘기면 편입 가능합니다 했는데 그렇게 설정해드리고 단 한 차례도 5,500원을 못 넘겼었어요. 종가까지. 내일 뭐 복수전 해야죠. 만약에 윗가격에 들어가셨다? 뭐 크게 부담이 없잖아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 왜?
어차피 우리는 IT를 주력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잘못 들어가서 물려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막 12만 5천 원에 들어갔어. 13만 원에 들어갔어. 물려서 11만 6천 원으로 끝나면 이게 돌릴지 올릴지 막연하잖아요. 난감하잖아요. 근데 IT 쪽의 실적주들은 어때요? 조금 어렵더라도 대처만 잘하면, 전략만 잘 꾸리면 수익 날 수 있잖아요. 그쵸? 직장인방 개장 전에 문자 드리고, 장중에 문자 드리고, 시황 문자 드리고, 가끔 가다 보면 왜 문자 안 줘요? 왜 종목 안 줘요? 이렇게 와요. 저희 직원들 괴롭히지 마시고 지금처럼 질문하세요. 왜냐면, 아니, 종목 막 뿌려가지고 여러분들 손실 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딱 들어갈 때 한 종목씩 들어가서 수익 나는 게 나아요? 수익 나는 게 낫지. 지금 보여드린 문자들이 다, 하루에 한 통, 두 통 나갈까 하는 문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딱 수익이 잡히면 낫지. 그거를 그냥 종목 주세요 해가지고 종목 줬는데 박살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죠? 그럼 IT의 주력주들을 막 줄 수 있나? 이제는 줄 수 있죠. 왜? 우리가 배가 따뜻해졌으니까. 근데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 막 형성돼 있어요. 만약에 주력주가. 근데 막 우리 그 300만 원씩 내고 들으시는 분들 삼성전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더라도 솔직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 우리가 10만 원 미만에서 편입하고 다 했지만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11만 2천 원 아까 보셨잖아요. 10만 9,500원 이렇게 편입하셨다고. 근데 오늘 같은 날 10만 7천 원에 막 그냥 막 뿌릴까? 무료로도 뿌리고 막 문자반에도 막 뿌리고 그러면 300만 원 내고 뭐 하려고 방에 들어와 계셔. 물론 리딩 들으시고 이래 요래 설명 들으시니까. 근데 이제 문자반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문자반도 IT 야간에 이렇게 다 교육해드리고 무료도 지금 다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왜 IT에 대한 자신감이 없냐 이거예요. 그거는 윤정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고 옆방송 듣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옆방송 애들이 자꾸 아이고 삼성전자 뭐 이따구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수익은 우리가 수익이 나고 있지 그들은 수익이 안 나고 있잖아요. DB하이텍, LG노텍 상한가 먹고 10만 원 초반에서부터 지금 13만 원이잖아요. 12만 8천 원에 한번 차익 실현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저희 주력주예요. 사실 왼쪽에 있는 게. 요 종목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해도 수익이 그냥 아주 그냥 배가 찢어질 정도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어차피 그 문자도 나갈 거고 또 무료 뭐 동영상도 올려드릴 거고 한데 33번 한번 가죠. 333 내일 상한가 하나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LG이노텍이 상한가 가고 시가총액 1위 센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 가고 한진칼이 그냥 연속 이틀 3일 막 상한가 가는 그런 장세에 상한가 대형주에서 하나 못 잡으면 바보입니까 우리가? 상한가 내일 세 종목 잡읍시다. 333 마지막으로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 요만큼에서 마무리 짓고 10시에 우리 그랜빌의 매매 법칙 두 번째 시간 진행을 합니다. 빨리 5명이니까 지금 전화 2분 와 계시고 3분 자리 있어요. 3분 10시 전에 빨리 가입하셔서 내일 문자 받으셔서 상한가 잡으셔서 계좌 수익 좀 내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노래는 주현미 씨의 사랑한다. 네? 콘서트 7080에서 라이브로 부르셨던 조피디 작사 작곡의 주현미 노래 사랑한다를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 수강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있다가 9시 45분 50분에 열어놓을 테니까 접속하셔서 교육 잘 받으시고 내일 또 좋은 종목에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